안녕하세요. 함께 투자 고수로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상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정화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참 제가 개발을 할 때는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이제는 그 어떤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요령이 생기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죠. 용역사한테 의뢰를 해서 좀 얼마 계산할 줄 아냐, 얼마 나오냐, 비용이 얼마 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계산도 어느 정도 대략 짐작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식보다는 지혜가. 그래서 이 상가 개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불구하고 어떤 내용적으로는 깊이는 그 다른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투자자니까 개발도 하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 계산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산출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 용량이 이런 게 있구나 알고서 어떤 이런 케이스가 부딪혔을 때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두라도 대화는 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대화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전문가분한테 이 하수도 그 처리 전문가한테 이렇게 문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이 담당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비용 선출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하수도. 오늘은 정하죠. 다음 시간에는 원자 부담금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하수도와 관련된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사파 형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용어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도가 우리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리장과 광고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혈관이고 신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용어가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함유식 하수도랑 분류식 하수도예요. 이게 굉장히 그 투자 우리 개발할 때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류식이 뭐냐면 오폐수죠. 빗물을 별개의 광거로 수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함유식은 함유한 겁니다. 오수와 빗물을 동일한 광고로 수송하는 방식, 함유하는 거죠. 함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유하니까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수하고 빗물관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함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함유식 하수도인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오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직은 이게 많습니다.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만화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개념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 설비, 관거, 처리장으로 구성된다. 하수관거, 하수발생, 하수처리장, 알겠죠? 이거는 뭐 따로 언제 시간 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 차이점 하나로 하는 거죠. 이건 따로따로,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최근에는 분류식 하수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함유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기존 하수도는 적은 예산 때문에 오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함유식 하수도였으나, 신도시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분류식 하수도가 바람직하나 분류식이 어렵거나 함유식으로도 수질 보전이 가능한 경우는 함유식 하수도 있네요. 아직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배수설비, 분류식 있죠? 분류식이 바람직한 거죠. 섞이지 않고 배수설비 이것인데, 제가 빠르게 넘어갔지만
나중에 여기 한번 언제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기 좋은 자료였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오수 정화시설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물의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의장을 확인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건축물의장 이런 게 보이죠? 거기 보니까 오수 정화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적색이죠? 되어 있는 부분에 형식과 용량이 있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을 보일 겁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위 그림에서 분리식 하수도와 합류식 하수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분리식 하수도는 건축물 대장의 형식과 용량이 공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정화시설. 이거는 분류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류식은 뭐예요? 공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합류식은 공란이 아닌 숫자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죠. 분류식이니까. 합류식이라는 얘기는 공란이 아닌 숫자를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식 하수도는 하수도 원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건물이라는 거죠. 하수도 원자 부담금이 발생한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오수 하수를 각각 구분하여서 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정화조 용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원인자 부담금을 설치 다 했으니까. 알겠죠? 즉 원인자 부담금은 발생하지만 정화조 용량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류식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건물 외의 건물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아닌 발생한 건물 외에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단독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단독 정화조는 오수 발생량이 2톤 이하이고 초과되면 오수 처리 시설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정화조는 오수 발생량이 2톤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오수 처리 시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상가 이점 시 건축물 사용 용도별로 인원 산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리식보다는 합류식 훨씬 많기 때문에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할 줄 알기만 해야지 뭐 구체적인 거는 따로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형 상가 분양에서는 개발 주체가 알아서 계산해서 설계합니다. 근데 일부 상가의 경우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겠죠. 특히나 예전의 상가 같은 경우는 신축 상가는 많이 이제 분리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전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중요하던 거죠. 그래서 용량이 있다. 그러면 업종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화조 용량 계산 방법은 업종도 오염 개수 곱하기 바닥 면적 A가 있습니다. 네, 요거인데 이 내용을 실제로 볼게요. 휴게현점 같은 경우는 휴게현점 업종 오염 개수가 이렇게 35리터 제곱평당 제곱미터 나왔죠. 평당 제곱미터 리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휴게현점 70.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 했죠. 여기서 보니까 이 N 여기죠. 뒤에 0.175A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있겠죠? A가 바닥 면적이거든요. 바닥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조금 설명 들어가 볼게요. 만일 1층 건물에 바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일반 음점을 개업하려고 하고 30인용 정화조가 땅속에 묻어있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은 30인용 정화조가 있으면 충분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맞냐 틀리냐 이거죠. 정화조 시설은 합류식이니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화조 용량은 업종별 오염개수 그러니까 0.175A죠. 이거는 음료 시점이니까 바닥 면적이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업종별 오염개수가 0.175 A가 바닥 면적이니까 17.5가 산출되죠. 이게 17.5가 뭐라고요? 이게 인원수예요. 인원수 30인용 정화조에게 문제가 없네요. 17.5니까 그렇죠? 17.5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30년 정화조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정화조 문제가 안 걸려요. 근데 이제 2층에 또 다른 일반 입점이
이미 1층에 입점했는데, 입점이 입점한 상태에서 1층에 음식점을 이제 한다고. 이때는 이제 요거는 그냥 요것만 있었죠. 요거는 이제 있는데 또 2층의 정화조 용량은 17.5인용을 확인했는데 1층에 또 17.5인용을 또 필요해. 그 합산하면 얼마죠? 35인용이죠. 그럼 묻어있던 용량은 30밖에 안 되니까 초과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허가가 이때는 안 나옵니다. 정화조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거죠. 1층은 일반 입점 불가합니다. 면적을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음식점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화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화조가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있죠. 예전에 상가들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화조를 큰 것을 교체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2층에 있는 일반 음식점은 영업회계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하기 시작하면. 그럼 나는 음식점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만약 손실보상 한다면 모를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 공사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정화조 용량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35인용으로.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죠? 영업은 놀고 있는 거 아니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화조 용량은 대략적으로 산출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말을 정하면 지자체의 하수과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직원과 함께 기존 업종과 신규 업종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정화조 용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저 역시도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제는.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산출로 정형화되어 있다면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아니 이거는 형평성에도 약간 어긋나지 않나요? 너무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되어 있으면 또 다른 문제. 재산권 행사 제한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탄력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의 범위에 들어오는 정화조 용량이면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되는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 용량보다 2배 이내의 정화조 용량이면 1년에 2번 청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주는 얘가 있다는 거, 탄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정화조 용량 초과로 1년에 2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화조 청소 비용은 또 누가 분담하는지도 결정해야 돼요. 청소 비용은 보통 4일 한 가구당 2, 3만 원 내외에 3, 4만 이거는 금액은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수로 나눠야 됩니다. 참고로 초과된 용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청소하겠다는 정화조 내부 청소에 대한 각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각서가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단독 정화제에 대한 설명인데 오수 처리 시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독 정화조. 그렇죠? 다만 건축물 대장에 50 평방미터 같은 수치가 있으면 0.1을 나누면 인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1을 나누면 250인용이네요. 이렇게 정화조 용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내용은 중요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실전에 응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 계략적으로 볼 줄은 알고 있지만 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지자체 하수과에다가 직접 전화하면 이제 관리 잘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꽤 쌓여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것보다 자료가 축적이 된 거죠. 업무가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해당 축적 됐죠. 축적된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축적이 돼 있으니까 직원만 알려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정화조 용량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있겠죠? 이것도 상가 개발에서는 중요한 용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예 분류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함유식으로 하면 정화조 용량을 처음부터 꽤 많이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정화조 용량이 안 되면 업종을 MD 구성이라고 하죠. MD 구성을 잘 해서 서로가 혼선이 안 되게끔 지정 업종을 간 다음에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화조 용량 문제를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겠죠? 뭐 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알고 실전에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과 자체 상담 받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토목 설계 사무소나 설계 사무소 들어가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화조 용량, 신축이라든지 입점할 때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비용이 직접 나가는 거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